제가 봤을 땐 코걸이라고 하는데 그건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것 같고 아무렇게나 막 대입해서 다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걸 읽어보시면 규칙 자체가 굉장히 러프해요. 아주 디테일한 규칙이 있는 거 아니라서 막 카운팅을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파동 카운팅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다 맞아요. 근데 결과는 다 틀리죠. 그런 이유가 대입을 잘못해서예요. 대입을 잘못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 차트를 다 대입해봤어요. 그래서 뭐가 맞는 파동 카운팅인지 하나하나 내 맘대로 하면 아 분석이 틀렸겠구나 싶어서 과거 파동 카운팅을 다 파동 카운팅을 하다 보니까 아 이 파동 카운팅을 임펄스로 봐야 되는지 에비슈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저만의 스탠다드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탠다드를 갖고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역설적으로 제가 이렇게 파동 카운팅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항상 바꿀 수 있는 거면 꾸준한 수익이 절대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꾸준히 수익이 나잖아요. 2파가 4파에 비해 과도하게 짧아도, 과도하게라는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2파가 더 짧게 나오긴 해요, 4파보다. 근데 과도하게 짧게가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어요. 최근 엘리어트 파동 이론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나오는 책 아무거나 사시면 돼요. 책은 뭘 봐도 상관이 없어요. 책은 뭘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론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이론 가지고 실제 차트에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시켜서 내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손절 라인을 잡을 것인가가 핵심이거든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론은 그냥 뭐 사실 대단한 이론도 아니고 그냥 익히시면 돼요. 달달달 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익히시고. 그다음에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데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할게요. 제 방송 보고 수익 내는 분들, 그리고 다 처음엔 다 초보였어요. 처음부터 고수가 어딨어.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왜 어떻게 했냐면 책 보고 그 다음에 차트에 직접 대입해본 다음에 과거 차트에 대입해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제 방송국에 있는 다시 보기를 정주행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 카톡방에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초보분들한테 안쌤 방송 다시 보기라고 하는데 내가 마치 그게 막 교주가 된 것 같고 내 영상이 꼭 바이블인 것 마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저 좀 불편하긴 한데 사실 그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저도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손절 많이 치고 항상 틀려요. 근데 그래도 초보가 보기에는 잘못 배우는 것보다는 스탠다드에 가까워요. 제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차트의 분석을 하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스탠다드에 가까워요. 시청자가 딱히 많이 늘진 않았네요. 지금 아프리카로 한 150분 보시고 유튜브로 한 200분 보시니까 넉 잡아야 350분인데 그냥 시청자만 둘러 쪼개진 느낌이네. 호가창도 보긴 보는데 단기간의 가격 흐름 매물대만 확인하지, 그러니까 특정 가격대에 호가창이 자꾸 없던 매수 벽에 박히면 아 단기간 여기 저항이겠구나 생각하는 정도로만 보지 그걸로 흐름을 파악하진 못하고, 호가창으로 스케일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저도. 돈찌님 정확하게 비유해 주셨네. 책에 메시가 드립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 거 100번 읽는다고 메시처럼 드립을 못합니다. 일단 소액으로 포지션 들어가는 게 배울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아무리 입으로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어. 자기가 직접 파트 해보고 소액으로 매매해봐야 돼. 아,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오늘 까먹고 못해서. 초보자분들이 지금 최근에 유튜브 통해서 많이 유입된 것 같은데 여기 그렇게 녹록한 시장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직업의 모든 것에 나왔던 유튜브 직업의 모든 게 나왔던 제 마우스 있죠. 그거 구라 아니에요. 조작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고 나도 놀랐던 게 마우스를 얼마나 잡고 있으면 거기가 지문 모양으로 패였겠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 시청자들 다 알겠지만 제 초창기에 어떻게 했냐면 회사 갔다 와서 퇴근하고서 잠 안 자고 하루에 2시간씩 자고 쪽잠 자면서 하루에 막 10시간씩 차트 보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3시간 4시간 오줌 참다가 화장실 뛰어가고 그랬어요. 화장실이라고 해봤자 아파트 안에 있는 5초면 가는 화장실인데 그걸 뛰어다녔다고요. 그래서 밥 안 먹고 차트 보고 이래가지고 살도 10kg 넘게 빠지고 그래서 탈모 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지 막 쉽게 번 게 아니기 때문에 제발 환상 갖지 마세요. 유튜브 보시면 사람들이 저 사람만 버는 거지 여러분들은 못 벌어요 하잖아. 진짜예요. 여러분들은 못 벌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해야지? 미리 뭐 까방권 달라고 지금 쉴드 치는 게 아니고 만만하게 보면 그렇다고요. 만만하게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병태님이 주식보다 어려운 게 선물입니다. 99.9% 망합니다. 맞아요. 99.9% 망해요. 그거 유명하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주식은 통계가 있어요. 100명 중에 93명이 잃고 7명만 벌거든요. 주식 통계가 있는데 선물은 통계가 없는데 옛날 있어요. 옛날 증권 계좌에 강남 지점이니까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들 위주겠죠. 강남 지점에 해외 선물 계좌를 깠을 때 1년 이상 꾸준하게 수익 나는 사람이 5,000명 중에 3명밖에 없었다고. 5,000명 중에 3명이에요. 나름 선물하는 애들은 주식에서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더 큰 시장으로 오는 거거든요. 나름 차트 좀 본다는 애들이.
근데도 이렇게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읽으시고 제 방송 보시면 되는데 다시 보기 많이 하시고 최대한 차트 보는데, 그러니까 파동 이론을 실전 차트에 대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세요. 최대한. 여기서 상승 나오면 상승 관점 아까 이야기했는데, 상승 나와도 그렇게 크게 못 넘길 것 같아. 많이 나와야 한 1500 후반?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 뚫으면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일단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떨어질 때마다 매수 롱 포지션 들어가서 고점을 넘길 거라고 보는 게 맞긴 맞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굳이 내가 너무 아쉽다라고 하면, 혹시 지금 이제 전고 전고까지 얼마 안 남았죠. 전고가 지금 1400이고 지금 반등이 1300 후반까지 왔는데, 혹시 여기가 뚫리면 여기도 뚫겠다는 거거든요. 여기가 뚫리면 여기도 뚫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뚫리면 시장가로 들어가도 되는데, 근데 그러면 수익이 너무 적을 거예요. ABC가 어디서 완성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ABC가 이렇게 완성됐는데 이렇게 여기서 완성되고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완성되고 꺾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면, 뚫렸을 때 매수하면 생각보다 이 판단을 하기 힘들 거예요. 이게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는 거라서 내가 본절이 왔는데 홀딩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닌 것인가를 판단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포지션에 놓치면, 이번 롱 포지션에 놓쳐서 ABC가 상승이 하면 충분히 조정 온 거에 다시 롱을 들어가세요. 왜냐면 여기서 많은 상승이 저는 그러니까 적어도 한 11,000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또 조정 받았다가 다시 또 횡보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매수를 노리는 게 차라리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매수를 하세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나오는 거예요. 임펄스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꼭 보세요. 레버리지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요즘 10배 다 채워서 쓰고 있어요. 임펄스 구분하는 기준은 직접 책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11,000 갔다가 전절 깰 확률, 전절 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매 몇 번 하세요? 규칙적으로 횟수 정해놓나요? 아니요. 스윙할 때는 하루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단타 칠 때는 하루 10번까지도 해요. 이게 내가 단타를 할 장세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단타까지도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하면, 오늘 방송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를 막 그렇게 미친듯이 쳐요. 그러면 매매를 많이 하겠죠. 저는 계속 청산당해도 손해볼 수가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1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서 한 1억 정도 되면 빼요. 근데 그 1000만원도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1억 갈 때까지 보통 한 달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매를 하다 보면 그 레퍼럴 계정이라고, 내가 매매한 수수료 낸 거를 다시 페이백 받는 계정이 있거든요. 그 페이백 계정에 그 수수료가 최소한 한 0.3비트 정도, 0.5비트 정도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 레퍼럴 계정 있는 것만 빼와서 다시 매매해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이미 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10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1억을 만들었어. 그럼 1억, 그러니까 $10,000 갖고 시작해서 10만 달러 만들면 그 중에 이제 출금을 한 다음에 $10,000만 다시 입금해서 이걸 계속해요. 이거 무한 루프예요. 이거 계속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돌려요. 이렇게 처음 계좌가 30만원으로 시작한 거였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거라, 전 지금 청산이 몇 번 나건 어떻게 하건 간에 절대 마이너스로 갈 수가 없어요. 엘리어트 파동책은 아무거나 보시면 돼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거 상위권에 있는 거 3개 중에 아무거나 보시면 돼요. 클레이튼 어떠냐고? 저도 클레이튼 잘 몰라요. 클레이튼 한번 봐볼까요?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클레이는 가격이 안 빠지냐? 클레이튼 상승한 거에 비해서 조정이 너무 짧았거든요. 995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비트코인 빠지면서 최근에 한 680원 빠졌다가 또 반등이 왔는데, 저는 그래요. 모든 고가에 있는 건 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신규 진입하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나스닥도 지금 다행히 반등은 오고 있지만, 얼마 전에 그 테슬라도 엄청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고가에 있는 거 물리는 거 싫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어땠냐면,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어땠냐면, 진짜 이거 어땠냐면, 이때 많이 들어갔어요. 이때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근데 이제 내가 300 몇 달러에 샀느니 400달러에 샀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500달러까지 갔을 때 20% 수익을 받는, 30% 수익을 받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며칠 동안 그거 다 물렸잖아요. 아마 이때 이때 이전으로 들어간 사람 말고는, 그러니까 최소한 마지막 이때 말고는 물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등주는 그냥 내 종목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을 충분히 주면 그럼 그때 매수를 하고, 충분히 주지 않으면 매수를 안 하거든요. 네, 약간 그래서 클레이튼도 매수를 지금 하기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더 충분히 이번에 비트코인이 반등이 한 11,000까지 왔다가 비트가 하방 찍었을 때, 비트가 한 9,200까지 빠지면 그때는 사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국내 암호화폐 생태계를 클레이튼이 다
독점을 독과점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전망이 밝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위태위태하다. 일단 최근에 가격 흐름이 좋았거든요. 사실 여기 좋았어요. 왜냐면 폭락했기 때문에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계속 이렇게 가격 지지해지면서 정배열 났던 건 좋은데 이평선이 역배열이 났잖아요. 아, 혹시 또 이렇게 물어보시겠다. 아까 너 이평선 안 본다며 이렇게 물어보시면 현물 기준으로는 이평선을 보고 저 주식할 때도 이평선을 봤어요. 그 다음에 지금 차트 지금 할 때도 이평선을 가끔 보는데 왜 안 보냐면 이평선 가지고 매매하기에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 정확도는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진입을 해야 손절을 얼마만큼 짧게 가져가고 얼마만큼 멀리 이득을 가져갈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정확도를 정확히 잡으려면 이평선으로 절대 정확도를 추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추세는 볼 수 있는데 타점을 잡는데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추세는 이평선 말고도 채널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딱히 안 보는 거지 이평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현물할 때, 주식할 때, 그리고 현물할 때는 꼭 이평선 확인해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평선이 데드크로스 아직 안 났는데 초입이죠. 그리고 역배열이에요. 전 이런 종목은 안 건드려요. 나중에 다시 올라와서 데드크로스 안 나고 이평선 정배열 되면 그때 사셔도 늦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저만의 종목 선정하는 기준인데 옛날에 주식하다가 느꼈던 거예요. 왜냐면 이평선이 역배열난 종목을 건드리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유명한 설거지 종목 뭐 있지? 프로토콜? 캐리 프로토콜을 보시면 설명이 정확한 비유가 될 텐데, 이때 이평선 역배열 났는데 처음에 상장해가지고 12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한참 붐이 좋을 때라 50원은 지지받는다고 생각해서 애들이 50원에서 많이 매도했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그 트레이더들 애들도 30원 때부터 매수를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무조건 반등 나온다? 물 타면 50원 넘어간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이거 120원이었던 게 1원까지 떨어졌어요. 120분의 1토막 났어 이거. 그래서 이평선 역배열인 종목은 저는 안 건드려요. 절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주식도 똑같아요. 역배열인 종목 건드리면, 물론 딱 역배열 상태에서 건드리면 최고의 반등을 먹을 수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잘못 건드리면 몇 년 존버해도 내 가격이 안 와요. 저 보조지표 RSI 하나 봐요. 그리고 옛날엔 맥디도 봤는데 요새 맥디를 잘 안 봐요. 맥디도 잘 큰 흐름 파악하는데 빼고는 맥디도 잘 단타, 그러니까 스윙하는데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알트코인 여쭤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에이다. 알트코인 여쭤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비트 반등 오면 알트 따라갈 거고, 그렇지 못하면 알트 떨어질 거라서 딱히 의미가 없고, 차라리 도미넌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도미넌스 보면 하방 추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 10월부터 뭐 반등 나오기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올해 순환매 장세가 딱 시작됐던 게 한 4월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업비트 순환매 장세 올 것 같다고, 그때부터 저도 이제 처음으로 알트를 손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2년 동안 알트를 손댄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도미넌스라는 거는 전체 BTC 도미넌스라는 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TC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은 그대로인데 알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전체에서 BTC가 차지하는 비용이 커지겠죠. 그렇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알트코인이 그대로 있으면 BTC 도미넌스가 떨어지겠죠. 점유율이. 그러니까 점유율이에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BTC가 차지하는 점유율인데, 점유율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대충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4월 달부터 보시면 도미넌스가 제일 빠졌어요. 근데 비트코인 계속 올라가는 경우였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점점 확장이 커져. 그러면 이 파일을 뺏어 먹는 거니까 점유율이 올라가야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빠졌어요. 이건 뭐예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커졌는데, 이렇게 커졌는데 알트코인의 파이가 더 커져버린 거야, 비트코인보다. 그러면 도미넌스는 역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쭉 4월부터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미넌스가 빠졌던 거예요. 근데 점점 흐름을 보면 영원히 빠질 수는 없어요. 영원히. 근데 흐름을 보면 하락하는 추세인데, 지금 슬슬 추세 전환이 나올 것 같거든요. 뭐냐면 지금 추세로 요런 단기적 요런 추세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저점이 갱신될 때마다 지금 일봉으로 보는 거예요. BTC 도미넌스. RSI가 점점 올라와요. 이 말은 추세 전환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전환이 되던가,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이대로 반등이 오던가 있거든요. BTC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저는 지금 비트코인을 상방으로 보고 있죠.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고 단기간 11,000달러 때까지.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갔는데 알트코인이 더 올라가면 지금처럼 도미넌스가 빠져야 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비트는 올라오지만 비트 올라온 만큼 알트코인
알트코인은 올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알트코인을 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코인을 보셔도 상관이 없고 어떤 코인 보셔도 상관이 없고 알트코인 물려 계신 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알트코인을 샀거든요. 저는 언제 샀냐면 비트가 여기 딱 빠졌을 때 정확하게 $10,000 초반 왔었을 때 업비트에는 알트 현물을 한 1억 정도 샀어요. 이것도 혹시 또 구라라고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겠지?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1억 정도 샀는데 저도 물렸거든요. 이때 샀는데 가격이 이렇게 하면서 비트는 지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알트가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물려 있는데 저는 언제 팔 거냐면 저도 팔아야겠죠. 근데 비트가 올라오면 알트도 비트 올라오는 만큼 못 오르겠지만 알트도 올라올 거라고. 그럼 저는 이쯤에서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밑에서 다시 받을 거예요.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크게는 좋아요. 물론 개별 종목은 지금처럼 엘프처럼 혼자 막 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엘프가 뜰지 안 뜰지 전 몰라요. 에이다를 물어보셔도 제가 솔직하게 이거 보세요. 제 말 했죠. 이평선 역배열난 종목 안 건드린다고. 저는 여기서 절대 못 샀어요. 저는 절대 이 큰 수익 못 봤어요. 제 기준에는. 이평선 역배열난 종목을 여기서 만약에 샀으면 수익 났겠죠. 제 기준에는 사는 종목이 아니에요. 저는 절대 이거 못 사서 수익 못 봤을 거예요. 저라면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평선 위 마지막까지 뚫고 나와서 이제 정배열이 돼버렸죠. 여기서 샀을 거야. 내가 만약 이걸 알았다고 하면 이 가격이 얼마야? 140원 초반에서 샀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밑에선 못 건드리거든요. 개별 종목이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거는 도미넌스가 앞으로 반등이 올 거기 때문에 비트 상승하는 것만큼 알트가 못 쫓아올 거기 때문에 비트가 반등 왔을 때 알트를 정리하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 마음가짐 어떻게 했냐고? 마음가짐은 30만원이었어요. 그걸로 제가 이렇게 잘 될지 솔직하게 몰랐어요. 이렇게 30만원이 2주 만에 1000만원이 되고 1000만원이 2주 만에 또 3억이 되고 또 3억이 또 2주 만에 한 달 만에 10억이 되고 그래서 2달 만에 30만원을 10억을 벌지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잘 될 줄은.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차트를 볼 줄은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주식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근데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차트 분석을 엄청 열심히 하고 차트 분석하기 전에 매매 원칙을 10개명을 적어놨었어요. 10개명을 제가 까먹었는데 난 이렇게 하겠다 10개명을 적어놓고 그냥 그 원칙대로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대로 했더니 운이 좋게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10개명이라는 거는 점점 많아져서 1년 좀 지났을 때 27가지인가 25가지인가 늘어났는데 그 제가 1년차 2년차까지만 하더라도 뭐 어떻게 했냐면 진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기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진짜 딱 눈 감고 명상하면서 진짜 오늘도 집중해서 해야겠다라고 딱 목숨 걸고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컴퓨터에 진짜 되게 웃기시겠지만 방구석에서 혼자 뭐 하는지 웃기시겠지만 경건한 마음을 안 잡고 큰 소리 내서 그 매매 원칙을 읽었어요. 오늘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매매 원칙 다 읽고 나서 매매를 그대로 했어요. 매매 원칙대로. 저 타임프레임은 다 봐요. 1, 5, 15, 30, 1시간, 4시간, 일봉 다 봐요. 아니요, 다 봐요. 다 봐야 돼요. 공부할 때도 다 보세요. 다 봐야 돼요. 일단 4시간 봉 위주로 보시고 4시간 봉이 완벽해졌다 그럼 더 쪼개서 1시간 봉을 보시고 10억으로 100억 버는 거랑 1억으로 10억 버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건 내가 해본 사람만 알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저도 해봐서 아는데 처음에 시드가 적을 때는 손절 마이너스 10%라도 손절이 딱 잘 나가. 근데 이게 10억이 넘어가죠? 마이너스 10% 손절 치면 1억이야. 마이너스 20% 치면 2억이야. 이게 손절 붙으면 손이 안 나가. 왜냐면 내가 이 정도 시드를 다룰 깜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 정도 시드 다룰 깜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저는 매달 10비트씩 출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10비트여도 1억이잖아요. 이거에 그냥 감사하자라는 생각으로 매매해요. 파동 카운팅을 할 때 4시간 프레임상 엘리어트 3파동, 그 속에 4파동 조정 세세하게 다 나눠요. 15분 봉으로 쪼갤 수 있을 때까지 쪼개요. 테슬라 한번 봐달라고요? 테슬라? 제대로 저도 분석을 안 해봤는데 테슬라 어떻게 떨어진 건지 모르겠다. 카운팅이 어떻게 되냐? 이게 맞나? 이게 맞네? 근데 이거 C 나온지 안 나온지도 모르겠다. 반등이 세서 나온 것 같긴 하네. 추세가 깨졌네. 하락 추세가. 그리고 재밌는 건 제가 요새 유튜브 검색하면 테슬라 이야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나스닥도 폭락했고 근데 나스닥 폭락에 테슬라가 견인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제가 되게 재밌게는 아니고 자주 보던 거기에 애널리스트가 나왔는데 전에 그 이코노미스트가 테슬라를 그렇게 빨아제끼더니 떨어지니까 이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 솔직하게 매수하려고 하면 오히려 떨어졌을 때가 적기 아니야? 제가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지금 임펄스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테슬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스닥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사용하냐? RSI를 보는 이유는 다이버전스를 보기 위함이에요. 다이버전스라는 거는 추세 전환 지표인데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